아이고, 세상 인심과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돈이 야박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돈 앞에서 가장 야박해지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눈물 젖은 밥 한 그릇을 생면부지의 남에게 양보할 만큼 어리석은 자도 있지요.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람 거센 안동 지방에서 있었던 일로 줄인 배와 바보 온달이라 불릴 만큼 너무나 솔직한 마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칠성이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하지만 머리는 둔해서 평생 나무를 해다 팔아 쌀을 구해 노모를 봉양하는 일밖에 모르는 우직한 나무꾼이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 비웃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믿고 속아 넘어가기 일쑤였지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늘도 감동시킬 감천동지 간 티안동디만한 그의 효심이었습니다. 거미줄이 칠 만큼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약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산바람이 뼈에 사무치게 차가웠습니다. 칠성은 무거운 장작더미를 어깨에 지고 있었는데 땀이 해진 등을 적시고 하루 종일 굶은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터벅터벅 걷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길가에 피골이 상접하여 가죽이 뼈에 붙을 정도 곧 숨이 넘어갈 듯한 노승 늙은 스님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노승은 흐릿한 눈을 겨우 뜨고 부서지는 낙엽 같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사흘 동안 쌀 한 톨 먹지 못했소. 죽을 것만 같소. 배고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칠성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작더미를 털썩 내려놓고 보찜을 뒤져 차갑게 식은 감자 섞인 밥 덩어리와 물통을 꺼냈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며 저녁에 먹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찬밥이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저는 호랑이처럼 힘이 장사라 한 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노승은 밥 덩어리를 낚아채듯 받아 허겁지겁 먹어 치우고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기이하게도 배가 찬이 노승에 탁했던 눈빛이 갑자기 횃불처럼 타오르며 상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깊어졌습니다. 그는 칠성의 순박한 눈을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젊은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받아라 나는 누구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한다. 낡았다고 타박하지 마라. 이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주머니다. 칠성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스님이 배고파 보이셔서 드린 거지 보답을 바란 게 아닙니다. 노승은 피식 웃으며 마력이 담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이 바보 녀석아, 이 주머니는 매일 저절로 딱 한 냥, 1냥의 돈을 만들어낼 것이다. 너와 노모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기에 충분할 게다. 허나 내 말을 명심해라. 딱 한 냥이다. 더는 안 된다. 절대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양 그처럼 가난한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승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머니는 돈을 담기 위한 게 아니다. 언젠가 네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순간이 오거든. 그때 이 주머니를 꺼내라. 그 안에 내 간절한 소원이 들어 있을 것이다. 명심해라.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만 써야 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노승은 안개 속으로 홀연히 사라져버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숲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주머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머니 속에 반짝이는 한 냥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집어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흰 쌀밥을 드리고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혀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 비단 주머니 덕분에 칠성 모자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쌀독이 가득 차고 어머니 약값 걱정이 없어지자 젊은 사내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칠성은 어머니께 말씀드려 난생 처음 한양, 서울 구경을 다녀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를 보물처럼 품에 안고 어머니께 절을 올린 뒤 힘차게 길을 떠났습니다. 번화한 한양 도성은 사람과 수레가 물처럼 흐르고 화려한 옷차림에 촌놈의 눈이 핑돌 지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하다가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 시끌벅적한 기방 기생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밀치고 닥치는 사내들 사이로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가을 호수처럼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기생 명월이었습니다. 칠성은 명월을 보자마자 혼비백산 에이춘페이포 산 넋이 나감했습니다. 심장이 축제 때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세상에 선녀가 내려온 것인가? 어찌 저리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차갑고 도도한 겉모습 뒤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명월은 웃음을 팔아 사람들을 즐겁게 했지만 그녀가 번 돈은 모두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빚 때문에 고된 노역을 하는 늙은 어머니를 속량 몸값을 치르고 풀어줌 하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자유를 위한 몸값은 정확히 100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리 쉬울 리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자는 바로 변사또라는 탐관오리였습니다. 기름칠한 듯 얼굴이 번들거리고 배가 나온 그는 명월의 미모를 탐해 온갖 비열한 수단으로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변사또는 부채를 흔들며 술 냄새를 풍기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명월아, 언제까지 이 사또의 애간장을 태울 셈이냐? 내 집으로 와서 비단 금침에 호의호식하는 건 싫고 여기서 천한 백성들에게 웃음이나 팔겠단 말이냐. 궁지에 몰린 명월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군중 속에서 위험한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채통을 지키십시오. 제 신분이 비록 천하지만 저에게도 맹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누구든지 제 어머니의 몸값으로 정확히 100냥을 가져오는 분께 제 평생을 바쳐 견마지로 간, 마, 지, 라오, 개나 말처럼 충성함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변사또는 그 말을 듣고 배를 출렁이며 껄껄 웃었습니다. 겨우 그따위 것 100냥 이 한양 바닥에서 나 변사또 말고 누가 감히 그 큰돈을 내겠느냐. 좋다. 100일 뒤에 보자. 그 말은 바람에 날아갔지만 칠성의 귀에는 천금.
치엔진의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둔한 머리로 중얼중얼 계산했습니다. 100일, 100냥. 주머니에서 매일 한 냥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칠성이 기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줍게 명월의 손에 사람의 온기가 남은 반짝이는 한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명월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20날이 지나자 칠성의 어수룩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에 명월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바보의 돈에는 관료들의 돈에서 나는 비린내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을. 어느덧 시간은 흘러 3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처럼 두 손으로 공손히 돈을 바쳤습니다. 명월 아가씨, 오늘 몫의 한 냥입니다. 벌써 30일째군요. 명월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의 이 마음을 제가 무엇으로. 쾅! 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변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쳐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칠성을 노려보더니 명월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무슨 가소로운 연극이냐. 명월이 언제까지 이 거지 같은 놈이랑 소꿉장난을 할 셈이냐. 100일은 무슨 당장 내 관사로 가자. 명월은 칠성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100일의 약속은 아직 유효합니다. 나으리는 백성의 어버이이신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하였거늘 어찌 시건하려 하십니까? 약속 하하하. 변 사또가 경멸에 찬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바보놈이 푼돈 모으는 걸 기다리겠다고. 이 미련한 계집아, 눈 똑바로 뜨고 봐라. 이게 바로 돈이라는 거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변 사또는 묵직한 돈 주머니를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그럭,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은덩이와 금화가 사방으로 튀어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100냥이다 됐느냐? 똑똑히 봐라. 이게 나 변 사또의 힘이다. 저 거지의 푼돈 따위가 아니란 말이다. 여봐라. 저 바보놈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기방 안은 공포에 질려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금은 보화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조용히 몸을 숙여 칠성이 준 단 한 냥의 동전을 주어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탐욕스러운 사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으리 황금산보다 귀한 것은 신이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분의 동전, 한 잎을 받지 권력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이세협인 예시 시의 렌자의 황금 무더기는 받지 않겠습니다. 변사또의 얼굴은 싸움 닭처럼 불그락 푸르락해지고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일개의 형함이 기생 따위에게 그것도 바보 때문에 무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의 도끼 어린 눈이 방을 훑다가 구석진 어둠 속에 멈췄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칠성에게 주머니를 주었던 그 남루한 노승이 조용히 앉아 형형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변사또가 고함쳤습니다. 저 냄새나는 늙은 중놈은 또 뭐야? 저 바보놈이랑 늙은 중 둘 다 꼴 보기 싫다. 여봐라. 놈들을 묶어서 길바닥에 내던져라. 다리를 분질러 놔라.
포졸들이 늑대 떼처럼 달려들어 명월의 비명을 뒤로하고 칠성과 노승을 짐짝처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쾅! 닫힌 문은 두 세상을 갈라 놓았습니다. 안쪽은 탐욕과 권력, 바깥쪽은 치욕과 뼈를 깎는 추위였습니다. 먼지 구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칠성은 온몸이 쑤시는 것도 잊은 채 엉금엉금 기어가 늙은 스님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옷에 묻은 흙을 털며 울먹였습니다. 스님 괜찮으세요? 제가 못나서 스님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했습니다. 노승은 눈앞에 어리석은 청년을 보며 가볍게 혀를 찼습니다. 나는 뼈만 남아서 넘어져도 안 죽는다. 하지만 얘야, 너는 방금 불개미 집을 건드렸다. 저 변사또는 권세가 대단하고 뒤끝이 안 좋은 위인이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게다. 칠성은 티 없이 맑게 웃었습니다. 스님 걱정 마세요. 사필귀정, 시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이라 했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저는 명월 아가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내일 또 올 겁니다. 노승은 그 투명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연민과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파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위세등등한 형암이 기방에서 나무꾼 바보에게 망신당했다는 소문은 산불 번지듯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골목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사또가 돈을 물쓰듯 뿌렸는데 기생이 거들떠도 안 보고 바보의 푼돈을 받았다네. 사또가 화병 나서 피를 토하겠어. 그 소문은 변 사또의 귀에 들어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값비싼 도자기를 박살냈습니다. 얼굴은 삶은 간처럼 검붉게 변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기생년과 거지놈이 나를 모욕해 내 맹세코 그년놈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여봐라. 당장 포도대장을 들라 해라. 어두운 방 안변 사또의 눈에 뱀 같은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100일 약속이라고 좋아. 그 빌어먹을 약속을 내 놈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만들어주마. 그렇게 비열한 덫이 놓였습니다. 천진난만한 칠성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꿀벌처럼 매일 명월을 찾아가 돈 한 냥을 건넸습니다. 기방 문지기들이 쫓아내도 뒷문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그녀의 손에 따뜻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명월은 그런 그를 보며 기생으로 살며 차갑게 식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점심때면 나타나는 그의 순박한 미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99일째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가슴에 고기스여 9번째 돈 한 냥을 소중히 품고 세 장을 낳은 새처럼 기쁜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내일 딱 하루 한 냥만 더 있으면 100냥이 됩니다. 명월의 어머니는 풀려나고 그녀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고 실실 웃으며 걸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다 됐어. 하지만 설상가상 죄상 자 샹이라 기방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험상궂은 포졸들이 튀어나와 길을 막았습니다. 거기서라 내 이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관아의 군량미를 훔쳐. 칠성은 멍하니 있다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네,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저는 나무꾼이고 이 돈은 제 것인데요. 닥쳐라. 우두머리 포졸이 소리치며 칠성의 얼굴을 채찍으로 후려갈겼습니다. 며칠 전 관아 창고가 털렸는데 내 놈이 범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증거가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이놈을 묶어라. 칠성은 영문도 모른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꽁꽁 묶였습니다. 억울하다고 울부짖었지만 힘없는 자의 비명이 어찌 하늘에 닿겠습니까? 그는 짐승처럼 끌려가 관아의 습하고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그날 밤 녹슨 감옥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변사또가 비릿한 미소를 띠고 부채를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린 칠성을 보며 희희낙낙했습니다. 어떠냐? 바보노마 감히 사또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란 격석에 로한 지시를 하려 들다니. 대가가 아주 혹독하지. 칠성은 기어가서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착하게. 변사또가 껄껄 웃자 차가운 감옥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의 말이 곧 법이고 진리다. 내 죄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숙여 칠성의 귀에 대고 소름 끼치게 속삭였습니다. 아 참, 내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지. 쯧쯧 안타깝게 됐구나. 내일 네가 오지 않으면 약속은 무효다. 명월이는 명분 있게 내 것이 되는 거지. 그 아이는 매일 밤 내 밑에서 울며 나를 모시게 될 게다. 여기서 상상이나 실컷 하려무나.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고 칠성은 절망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창으로 희미한 햇살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그 빛을 보며 소금에 절인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건 두려웠습니다. 명월의 실망한 눈빛이 두려웠고 그녀의 어머니가 노비로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옥졸 간수. 이 지나가자 칠성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철창으로 달려가 피 묻은 손으로 옥졸의 바짓단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옥졸은 인상을 쓰며 그를 걷어차려 했습니다. 이건화 미친놈아 사또한테 찍혔으면 죽은 목숨이지 웬 난리야.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제 목숨은 파리 목숨이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칠성은 목이 터져라 외쳤고 눈은 핏발이 섰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나으리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 좀 기방에 있는 명월 아가씨에게 전해 주십시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보물이자 생명줄이었고 가족의 밥줄이었습니다. 그는 창살 틈으로 그것을 옥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제 전 재산입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돈을 낳는 주머니예요. 나으리 다 가지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발 이것만 그녀에게 전해주세요. 이 칠성이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라고. 칠성이는 죽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해주세요. 옥졸은 주머니를 받아들고 버리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감옥 밥을 먹으며 살려달라고 비는 놈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생면부지의 남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토록 애원하는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 같으면서도 바보스러울 정도로 올곧은 칠성의 눈빛.
그 어리석음이 옥졸의 메마른 양심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 옥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남 걱정을 해. 너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저는 누구든 다 믿습니다. 칠성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옥졸은 입술을 깨물고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젠장. A씨, 오늘 곤장 좀 맞으면 어때? 내 오늘 이 바보 녀석 한번 도와준다. 살다 보면 이런 미친 짓도 한번 해봐야지. 옥졸은 주머니를 품에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감옥을 뛰쳐나가 바보 나무꾼의 생명과 믿음을 짊어지고 북적이는 한양 거리를 뚫고 기방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그림자가 발밑에 동그랗게 맺혔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기방은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명월은 사색이 되어 절망적인 눈으로 대문을 바라보았지만 정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공간을 찢었습니다. 사또 행차시다. 변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고 그 뒤로 흉악한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그의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불길한 까마귀 소리 같았습니다. 하하하. 명월아, 이제 끝났다. 약속 시간은 지났다. 그 바보놈은 지금쯤 감옥에서 썩고 있을 게다. 너는 내 것이다, 여봐라. 전연을 묶어서 가마에 태워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명월은 눈을 감고 체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졸의 거친 손이 그녀에게 닿으려는 찰나 대문 쪽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옷이 풀어헤쳐지고 땀범벅이 된 옥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어들어와 명월 앞을 막아섰습니다. 변 사또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일개 옥졸놈이 살기가 싫은 개냐. 감히 사또 앞을 막다니. 옥졸은 침을 꿀꺽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주머니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건 칠성이라는 자가 전해달라 부탁한 물건입니다. 그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명월 쪽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주머니는 툭 하고 그녀의 발치에 떨어져 주인만큼이나 처량하게 뒹굴었습니다. 변사또는 주머니를 보더니 배를 잡고 웃어댔습니다. 세상에, 하하하, 이게 뭐냐. 그 바보놈의 마지막 발악이냐. 다 찢어진 주머니 하나. 그는 칠성을 뼛속까지 모욕하고 싶어 직접 거만하게 걸어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라는 듯 높이 쳐들었습니다. 좋다. 이 한양 바닥에 그 바보놈의 재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여주마. 마지막으로 구걸한 동전 한 잎이라도 들어있더냐. 그는 주머니를 거꾸로 들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주머니 입구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귀퉁이가 불에 탄 종이 한 장이 팔랑거리며 변사또의 두툼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변사또는 인상을 쓰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글씨들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다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종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구석의 허름한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꽤 죄죄한 노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던져 박살내고 걸치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허리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마파의 말 그림이 그려진 파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외침에 기방하는 얼어붙었습니다. 포졸들은 놀라서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변사또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노승안이 위험 있는 암행어사는 탐욕스러운 사또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내 놈의 범죄 증거를 아주 잘 간직하고 있었구나. 변사또, 아, 암행어사 나으리. 변사또는 이를 딱딱 부딪혔습니다. 어사는 그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리키며 서리빨처럼 말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바로 명월이 어미가 노비가 아닌 양민 평민임을 증명하는 원본 문서다. 5년 전 내 놈이 그 어미를 노비로 만들어 딸을 조종하려고 뺏은 뒤 태워버린 줄 알았던 바로 그 문서다. 어머니가 양민이라고요? 명월은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대담한 탐관오리 같으니 어사가 호통쳤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더니 적반하장 더러운 탐욕과 색욕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노비로 만들고 문서를 없애고 흑백을 뒤바꾸었다. 흑백전도.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칠성이를 옥에 가두고 누명을 씌워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엉성해 보여도 빠져나갈 수 없는 법이다. 천망회회 소이불실. 변사또는 진흙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을 모욕하고 자랑하려던 자신의 탐욕 때문에 만천에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공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소인은 억울합니다. 닥쳐라. 내 탐욕이 너를 죽였다. 여봐라. 관복을 벗기고 이 탐관오리를 묶어라. 어사의 수행원들이 들이닥쳐 환호하는 백성들 사이로 변사또를 끌고 갔습니다. 당장 칠성이를 석방하라 어서. 어사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명월에게 돌아와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녀석에게 말했었지. 저 주머니는 돈을 담는 게 아니라고. 저건 소원 주머니다. 그가 자신의 전 재산과 생명을 바쳐 약속을 지키려 했을 때 주머니는 기적으로 보답한 것이다. 돈은 나오지 않았다. 돈으로는 너의 근원적인 아픔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진실을 그리고 너희 모녀를 영원히 해방할 정의를 내놓은 것이다. 풀려난 칠성이 절뚝거리며 기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정긴을 보자 명월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달려가. 그 어리석지만 금보다 귀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칠성 도련님, 아가씨, 저 약속 지켰습니다. 칠성은 멍투성이 얼굴로 눈물 범벅이 된 채 웃었습니다. 어사는 명월의 어머니를 감옥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기방 마당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지만 그것은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양심으로 그들을 도운 옥졸 또한 어사에게 후한상을 받고 악인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 번듯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더니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해가 떴습니다. 다음 날 칠성 명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칠성 도련님, 이제 저희 모녀는 자유가 되었지만 한양에는 집도 절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요? 명월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칠성은 머리를 긁적이며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이 싫지 않으시다면
저랑 안동 고향으로 가시지요. 흙벽의 초가집이지만 아주 따뜻합니다. 제 어머니도 말동무할 사돈 어른과 착한 며느리를 오매불망 기다리실 겁니다. 명월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 가자꾸나. 이 거짓되고 복잡한 곳을 떠나자. 자네 같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 일세. 그렇게 그들은 한양의 속임수와 다툼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붉은 흙길 위로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장한 청년이 장모님을 등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름다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방님 고향은 예쁜 곳인가요? 명월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아주 예쁘지. 칠성은 벼 익는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높은 산도 있고 맑은 강도 있고 우리 어머니가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선녀 같은 며느리를 보면 입이 귀에 걸리실 거야. 안동에 도착하자 쓰러져 가던 초가집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칠성의 어머니는 아들을 안고 며느리를 안고 사돈을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로 명월은 비단 옷과 짙은 화장을 버렸습니다.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쪽찐 채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밭이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발에 흙이 묻어도 그녀의 미소는 비단 위에 살 때보다 훨씬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안동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그를 바보 칠성이 아니라 복받은 칠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비단 주머니는 더 이상 매일 돈을 뱉어내지는 않았지만 집안 한가운데 갑오로 걸렸습니다. 후손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옛사람들의 소박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말입니다. 돈은 산처럼 쌓여도 무너지고 권세는 하늘을 찔러도 흩어지지만 오직 진실한 마음과 신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황금이며 하늘을 감동시켜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